always find me here when the world thinks that I 네, 오늘 저희가 어디를 왔냐면요, 바로 성북구 최초의 공립박물관이죠. 선잠박물관에 왔습니다. 뭔가 박물관에 왔잖아요. 오늘 뵈는 분이 예. 뭔가 고풍스럽고 좀 딱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걱정과 달리 굉장히 또 위트 넘치고 기품이 느껴지시는 분과 함께 할 텐데, 어떻게 알아? 자, 동희님, 네. 책 한 권 사는데 네. 굉장한 돈을 플렉스해서 사신 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처음 뭐 들어보는데 뭐 플렉스 뭐 얼마나 했는데 얼마 했어요? 안 알려줘. 아니 그럼 왜 물어보면 뭐야? 질문이 왜 한 거예요 도대체? 왜 혼자 가는 거야? 같이 가야죠. 네, 오늘 만나볼 분은요, 자신의 재산을 다 쓰면서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지킨 간송 전영필의 손자, 바로 전인권 관장님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간송미술관 관장을 맡고 있는 전인권이라고 합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전인권인지 전인견인지 정확한 발음을 통해서 또 들으시는 분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저보다 조금 나이가 위시죠? 전인권이라는 가수가 있으시죠? 따디따 이런 그 하시는 분 계시니까 그렇죠. 네. 네, 저는 전인권입니다. 건. 네, 세울권자. 건. 오늘 텐션이 좋아, 시작부터.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제가 카메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죠. 네.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미술관 관장님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그 기관을 대표해서 다른 외부 기관하고 교류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이 박물관 미술관의 구성원 분들하고 같이 이 미술관이 나아갈 이제 지향점을 이제 정한다든지 또 뭐 경영 전반에 있어서의 이제 의사 결정을 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재정적인 그런 이제 책임을 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총머리다. 모든 거를 결제하는 사람이다. 그런 느낌인 건가요? 결제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구성원 분들하고 다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네, 그렇죠.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네, 미술관의 CEO라고 할 수 있게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예술에 그러면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하게 되셨나요? 집안 배경이 그래서 그럴 수는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청소년기까지는 저는 사실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자라면서 네. 저희 이제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라든지 숙부님이라든지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간송미술관을 이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노력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 삶의 업처럼 저한테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이 일을 하게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아버님께서 또 교육자이시면서 또 화가셨고 저희 어머님도 이 인간문화재 매듭장이셨기 때문에 또 그런 영향도 적지 않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일하고 계신 그 간송미술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성북구 이 선잠박물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간송미술관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인데요. 간송미술관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사립미술관이에요. 이 문화재라는 거는요, 사실 이것이 만들어진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든지 역사나 문화를 정말 오롯이 담고 있는 역사의 증거품 같은 거기 때문에 이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서는 일제강점기 때 이제 총독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재들을 정말 파괴하거나 수탈해서 일본으로 가져가거나 또는 이제 역사를 왜곡하고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간송께서는 이제 반드시 언젠가는 광복을 하리라는 믿음이 계셨기 때문에 광복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런 그 미술품 문화재들을 모아갖고서 지키고 또 연구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이렇게 만드셨던 게 지금의 간송미술관, 당시 이름은 이제 보화각입니다. 사실 근데 시청자분들도 아실 분도 아실 테지만 간송 전영필 선생님 어떤 분이셨는지. 뭐 보통은 이 주제 갖고서 뭐 1시간 반짜리 강의도 합니다만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일 궁금한 건 간송이 어떤 뜻인지 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다 공부도 해왔고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해오셨는데 여쭤보고 싶지만 참고서 여쭤보셔도 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간자가 이제 산골물 간자라고 해서 이제 이 상상을 해보시면은 산골에 있는 이제 아주 맑은 개울이 흐르는 조용한 골짜기에 서 있는 소나무. 어려울 때도 푸르름을 유지하라는 그러니까 강한 의지를 갖되 그 맑은 마음을 같이 유지를 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지어주신 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가지 갈래에서 정리를 하자면은 광복 이후에 우리의 이 정신을 역사와 정신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증거물로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연구를 하셨다는 점. 그리고 또 이거는 사실 그 증거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또 인재를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3.1운동을 주도했던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민족사학인 이 보성고보, 지금의 보성중고등학교를 총독부 거의 문을 닫게 만들기 위해서 압박을 해서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1940년에 간섭께서 그걸 이제 인수를 하셔서 이게 이 일제강점기 가장 어려웠던 마지막 5년 동안을 5, 6년 동안을 정말 민족 이 교육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서 유지를 해오셨다는 거. 그래서 교육과 또 이제 문화라는 것이 그렇죠. 그렇게 그 두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간성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송미술관에 많은 문화재를 사실 소장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관장님께서 가장 제일 중요하고 또 애정하시는 문화재 어떤 걸까요? 약간 애착이죠.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애착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간송미술관을 이제 상징하는 여러 문화재 중에서 그래도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 국보 70호 후민정음 해례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당시 이제 안동에 가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올 때 쉽게 가져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경매 과정에서 굉장히 엄청난 돈을 주고서 원래 가져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그 당시에 사실은 고서 그러니까 옛날 책 중에서 뭐 아무리 비싸봤자 한 500원 사실 그때가 그러니까 물가로 따지면요. 서울에 있는 기와집 한 채가 한 1,000원 정도 하던 시절이었어요. 기와집 한 채가 1,000원? 그때 500원이면 그 집 반 채니까 굉장히 비싼 가격이잖아요. 엄청 비싼 값이죠. 사실은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팔리던 시절에 어떤 그 거관분이 이제 간송에게 이거는 정말 중요한 책이니까 1,000원은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책값으로는 10,000원을 드리고 그리고 수거비로 1,000원 더 드리겠다. 11,000원?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이거는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이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훈민정음 해례본은 정말 우리 민족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화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대접을 또 받아야 된다는 의미도 아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서울에 이제 기와집 11채니까 뭐 아파트 11채 정도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의 뭐 그 타워팰리스 그런 느낌으로 하나 주겠다. 그런 정도의 이제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서 1년이 넘도록 노력을 하신 것도 결국은 손에 넣게 성공을 하신 거죠. 그렇죠. 강남 지역의 아파트 11채라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 지금 뭐 추산할 수 있지만 거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죠.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겠죠. 이렇게 어렵사리 저희가 훈민정음을 해례본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제일 큰 뜻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실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푸는 뭐 대부분 비슷하다시피 좀 가까운 이제 뜻이 통하는 마음이 통하는 분들하고 뭐 술 한잔을 한다든지 또는 뭐 아주 옛날 뭐 게임을 조금 이제 멍 때리면서 한다든지 옛날 게임. 멍 때리면서 게임 하는 게임 있어요? 뭐 그 스타 땡땡 그 전략적인 게임이 많이 들어가는 스타 땡땡을 멍 때리면서 할 수 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몇 년 전에 사실 그 리마스터링 돼서 맞아요. FHD로 나왔잖아요. 근데 대학교 때 하던 게임이니까 대학원 때죠. 사실은 그 하던 게임이다 보니까 다 아는 게임이다 보니까 마치 이제 제가 또 뭐 북악산이나 아니면 여기 이제 한양도성들을 굉장히 산책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정말 다 아는 길이니까 생각 안 하고도 이렇게 다른 생각하면서 갈 수 있듯이 그냥 똑같은 맵에서 헌터 맵에서 다 길 다 아니까 아는 빌드 오더를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러니까요. SCV 10개 되면은 투배력 줘야 돼요. 알아서 손가락으로 클릭하는 거죠. 종족은 혹시 어떻게? 저는 세 종족 다 합니다. 우와 랜덤. 와 랜덤 종족 하시는 분이 제일 무섭거든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뭐 할지. 정말. 그리고 아까 술도 이제
종종 이제 마음 맞는 친구분들과 네. 한번 하실 때마다 제가 봤을 땐 그 토론이 될 것 같아요. 마음 맞는 분들과 이제 대화하시면요.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게 술 먹고 옛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음주 가보면 이쪽은 이제 음주 역사 사설 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노는 걸 좋아하는데 대화를 엄청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대대로 성북구에서 이렇게 살고 계시고 오랫동안 또 관장님께서도 거주 중이신데 뭐 관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성북구가 좀 많이 변했잖아요. 어떻게 느끼시나요? 뭐 이 성북 이 구립미술관이라든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구 단위에서 만든 최초의 미술관이라고 알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선전박물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 단위 이 성북구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국립박물관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많은 이제 문화적인 이런 그 장소들도 생기고 또 기존에 있었던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선잠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주말마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찾는 그런 공간이 됐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네, 이제 성북을 사랑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이제 퀴즈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퀴즈를 준비했는데 마치면 성북구의 지역 화폐 성북사랑 상품권 50만 원을 드립니다. 혹시 상금을 타시게 된다면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이신가요? 이 전에 분들은 일단 첫 번째 답변이 와이프한테 물어본다. 이거는 일단 안 물어보시고 일단 쓰시는 걸로. 아, 어떻게 안 물어보고 쓸 수 있겠습니까? 안 물어보는 거는 무조건 전제로 깔아두고. 아, 그럼 네,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키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우리의 한글을 외국에서 보급하여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를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인도네시아 소수민족 찌아찌아족, 그리고 2번 오슬로, 3번 뉴질랜드, 4번 중국의 소수민족이죠. 후이족. 이렇게 보기 4개 드렸습니다. 자, 이 중에 정답이 있는데요. 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당연히 1번이겠죠. 아시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럼요. 당연하게. 네, 찌아찌아족이 예.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글을 발음 기호처럼 그리고 실제로 이게 개발됐을 때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또 그 용도 중에 하나가 이 한자어를 중국어를 좀 발음 기호로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그런 용도도 있었기 때문에 예, 답을 얘기해 주시면서 맞아요. 네. 구현 설명까지 이렇게 다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틀린다면 이렇게 그래서 틀린다면 레전드가 되겠죠.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인도네시아 소수민족 찌아찌아족. 자, 1번 정답입니다. 주관식으로 했어도 맞추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객관식 아니었어도 아셨죠? 그렇죠. 아니, 또 마치고 나서 갑자기 그렇죠 하시는 당연히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아이고. 네, 오늘 이렇게 선장박물관에서 우리 전인권 관장님과 함께 퀴즈쇼를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 참여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인터뷰라서 네. 예, 조금 긴장하고 그랬는데 두 분께서 워낙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잘 풀어주셔서 예, 큰 사고 없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시간이 왔습니다. 오로지 저만의 시간.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북군 나에게 무엇이다?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성북구는 저에게 고향이겠죠. 저희 뭐 돌아가신 할아버님께서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사셨고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평생 저도 뭐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고 있는 곳이라서 떠나가면은 뭐 항상 그립고 또 있을 때는 굉장히 좀 푸근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고향이라는 단어가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전인권 관장님과 함께 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에 성북구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50만 원의 상품권 가져갈 주인공 누가 될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끝으로 저희가 공식적인 인사가 있습니다. Do you know? 아, 이거 또 안 맞네. 하나, 둘. Do you know? 성북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모바일 상품권 50만 원권 잘 받았습니다. 받은 상품권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방역 상황이 좀 끝나는 대로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